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예고해드린 대로요.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러시아로 가봅니다. 이 모스크바의 오성근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성근입니다. 네, 이 어제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 중에 터키 공군 전투기에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양측이 영공 침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24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벌이고 있던 러시아 공군의 소위 24 전투기가 작전 중 터키 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에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질 당시 일부 외신을 통해서만 러시아 비행기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을 뿐, 러시아 현지 언론도 정확한 사건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러시아 국방부가 간략한 선병을 통해 24일 시리아 영토에서 시리아 주둔 중인 러시아 공군 소속 전폭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격추 사실이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터키 당국은 터키 영토를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 2대에 대해 5분간 10차례의 경고를 전했고 그중 한 대는 터키 영공을 떠났으나 다른 한 대는 교전 수칙에 따라 공격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만 네.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전투기들은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당시 레이더 상황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에 계시니까요. 러시아 국방부나 언론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강한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현재 분위기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사건이라면서 터키의 행위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공범이라며 격하게 비난했고 네. 러시아 정관계 인사들도 터키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네. 러시아 국방부도 보복 대응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도 첨예한 대립이 보이고 있는 분위기로 러시아 외무부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외무부 장관의 터키 방문을 취소했음은 물론 자국민들의 터키 여행 자제를 통보하고 있고 네. 모스크바에 위치한 터키 대사관 앞에서는 어제에만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터키 국기가 불태워지기도 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론들이 전하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 러시아 당국은 터키 한 대형 조류 축산 업체에 육류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감정적 대립의 위험도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격추된 러시아 소위 24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했었고, 네. 격추 당시 2명의 조종사들 모두 탈출에 성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중 한 명은 탈출한 지역이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으로 네. 반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시리아 정부군 소속의 특수부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네. 이번에 러시아 전투기가 추락한 장소는 시리아 북부와 터키 남부 국경이 만나는 지역인 라타키아라는 지역 인근으로 이 라타키아 지역에는 현재 시리아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 부대가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근 지역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네. 어제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헬기도 반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생존한 조종사와 관련돼서 지금 현지 언론 보도일 뿐 아직 관련 당국의 공식 입장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만 네. 지금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구조된 조종사 한 명이 러시아군 본거지로 귀환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역 자체가 아주 복잡하네요. 자, 그런데요. 러시아는 이 파리 테러 이전부터 시리아의 공습을 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공습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네.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시리아 정부군인 알 아사드 정권의 오랜 우방 역할을 해왔던 러시아는 당시 IS와 반군에 의해 궁지에 몰렸던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공군력을 시리아에 투입하여 IS 척결을 목표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만 서방에서는
그 러시아 공군이 IS보다는 정부군에 대항하는 순수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해 왔었습니다. 네. 224명이 희생자가 발생했던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테러로 밝혀지고, 그렇죠. 그 파리에서는 연쇄 총격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과 그 러시아가 테러 척결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 터키 전투기에 의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특히 그 터키가 그 나토 즉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일원이기에 그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지난달 초에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개시한 지 사흘 만에 이 터키 남부 하타키주의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죠. 그때 러시아는 우발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영공 침범을 인정했지만 터키와 함께 말씀해 주신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3일과 4일 그 당시 터키 당국은 러시아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그 나토와 함께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었고, 네. 당시 러시아 관련 당국은 우발적인 실수였다면서 영공 침범을 인정하여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 그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이 그 러시아에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가 그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이후 서방 측에서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 그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전투기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네. 그 러시아 전투기로 인한 그 시리아 인접 국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고, 그 러시아의 공습이 IS뿐 아니라 반군에 대한 공습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그 시리아 문제를 두고 그 러시아와 서방은 공조보다는 대립의 모습을 보여왔다 하겠는데요. 네. 그러한 대립 양상이 결국 어찌 보면 터키의 강력 대응을 낳았다라는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은 지금 시리아, 이라크에 퍼져 있는 IS인데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프랑스 등 지금 힘을 합쳐서 이 격퇴에 나서도 될까 말까고요. 지상군 투입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공에서 오히려 상호 간의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지금 나토까지 등장했는데 예전 구소련 시절에는 또 이 동구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 이게 참 시리아 내전 이후에 지금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 터키가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게 터키와 나토 간 그리고 러시아의 갈등 이렇게 되어버린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현재 러시아도 그 이번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과 관련하여 터키는 물론 나토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는데요. 러시아 대통령국인 크렘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 터키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그 메드베프 러시아 연방총리는 터키와의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그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나토와 터키의 관련 반응을 지켜보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리포터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성근 리포터였습니다.